안녕하세요. 레크리에이션의 남무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와 레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현대사회와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 레크리에이션의 영역과 활동, 복지사회와 레크리에이션, 직장 내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행복한 삶과 레크리에이션의 도입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사회와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두 번째로는 기계 문명에 의해 편안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유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레크리에이션이 절실하게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도시의 인구 집중과 불건전하고 부자연한 생활 형태로 활력을 주기 위해 이 레크리에이션을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산업체제의 변화의 비인간화로 통해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해졌고, 특히나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및 비행 행위의 증가로 인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의 실현으로 많이들 레크리에이션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레크리에이션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의 영역 분류를 보실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모든 시간들이 여가와 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7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적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관광적, 예능적, 또 신체적, 또 취미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영적 레크리에이션, 마지막으로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으로 이렇게 7가지로 영역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의 활동의 분류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7가지 형태로 나눠져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외 활동, 그리고 음악 활동, 관광 및 여행, 또 오락 및 게임 활동, 공작 활동, 무용 활동, 레저 스포츠 활동, 이렇게 활동의 분류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 레크리에이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수동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즉 여기서 말하는 건 감상적 레크리에이션을 말하고 있고요. 다음은 건설적이거나 적극적인 레크리에이션은 참여적 레크리에이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성적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한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잠시 쉬거나 누워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형태의 레크리에이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혹은 뭐 어디를 혼자 참여를 하고 이제 여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감상적 레크리에이션에 들어가고, 신체 활동을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들은 참여적 레크리에이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1900에서 1930년대에는 오락과 휴양, 기분 전환의 의미로 레크리에이션을 활동을 했었고, 194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는 여가 선호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 즐거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0년대에는 개인의 동기, 태도에 기인하는 경험적 차원에서 레크리에이션의 활동을 했었고, 80년대에는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행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적 차원에서의 경험적 레크레이션을 하기 시작됐고 2000년대 21세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건강과 웰빙에 추구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재미있게 사는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 조금 더 활발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은 시간들에 나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복지사회와 레크레이션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레크레이션의 요구 증대를 보시면 레크리에이션의 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가 필수적이게 되었고요. 복지사회에 맞는 레크리에이션이 국민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레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레크리에이션의 교육이 중시화됐고, 고복지사회에 있어서는 신체 장애나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가 됐고요. 또 모든 국민이 레크리에이션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자 양성이 불가결되었어요. 보다 높은 차원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간의 목표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에요. 레크리에이션의 실현으로 국민의 레크리에이션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국민의 레크리에이션의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것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레크리에이션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국민에 의하여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심의된 시책을 실시하여 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고복지사회에 맞는 레크리에이션을 국민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는 국민운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의 운동은 높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운동이고 레크리에이션의 운동은 그 의미보다 높은 복지사회의 실현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권에서의 레크리에이션은요. 평일의 일상생활권은 레크리에이션이 가장 가깝게 있어 기초적으로 전개가 돼요. 참가 형태는 개인, 그룹, 약간의 큰 집단의 시점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권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레크리에이션의 추진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직장에서의 레크리에이션의 특징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 레크리에이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보시면 많은 직장인들로 인하여 각 개인에 맞는 지도자를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으므로 각 직위의 이해와 협력으로서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 지도자는 직장 구성원들의 특성과 욕구를 부단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고 또 주위의 레크리에이션의 활동 분위기를 철저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회사단체의 운동회나 야후회 등의 행사는 지도자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양성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사회에 유행해 하도록 하는 지도 활동을 항시 연구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직장 내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그 안에 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직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지 따로 MC를 고용하거나 지도자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조금 더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할 수 있게끔 항시 대기해 놓는 것도 또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레크리에이션 도표를 보시면 레크리에이션의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직장 내에서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면 그 행사에 대해서 내가 전두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야만큼 내에서는 항시 연구도 해야 되고 전문적 활동의 지도를 통해서 여가 활동의 창출이라는 면에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과 레크레이션의 도입은 과거에는 또 입신 출세, 그리고 권력 획득, 경제적 부축적으로 조금 나의 행복은 성공이다, 그러니까 성공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만 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성공도 성공이지만 나의 행복이 성공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레크레이션, 얼마만큼 일과 또 내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나의 일 성공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론적인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실패한 사람은 항상 좌절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 성공. 근데 항상 실패한 사람은 나를 자책하게 되고 항상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칭찬과 덕담을 잘하기도 하고 또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이론적인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감염성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좀 티가 잘 나지 않고, 또 혼자 있을 때나 혹시 가끔 이렇게 우울증이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기왕이면 내가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은 나 스스로 영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과 레크레이션 도입. 성공과 행복 만들기 7가지 신천사항이 있어요. 해피룩, 해피토크, 해피노크, 해피워크, 그리고 해피마인드, 해피송, 해피콜. 크게 여기서 말하는 건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옷, 나에게 잘 어울리는 핏의 옷을 입고,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니? 언제나 한번 나에 대해서 나를 두드려보는 시간도, 그리고 해피워크,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잘 걸어나가고 있는지 또 시행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런 사항들만 잘 실천을 해도 충분하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성공하는 새로운 인재들은 변화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요.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라. 정보 지수에 대해서는 남보다 세계적인 동향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각종 정보에 민감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 지수. 화가 나도 금방 풀어진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사회성 지수에는 함께 어울려 노는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팀워크를 중시하라. 전문적 지수로는 남과 다른 전문성이 있는지, 요즘은 핵심 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지수, 거짓말을 안 하고 실수를 인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21세기에 성공하는 새로운 인재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현대사회와 레크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레크레이션은 신체활동과 또 스포츠와 또 놀이, 게임, 그리고 체육, 스포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 스포츠를 말한다 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